보안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선 이렇게 수업 시간에 하지 않고 온클로 찍게 돼서 올리게 된 점 선생님이 되게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부터 하는 수업은 수업 때에 다시 하지 않을 겁니다. 나중에 시험 가까이 왔을 때 들어야지 하지 말고요. 지금 시험 가까이 왔을 때입니다. 지금이. 그러니까 지금 들으세요. 알겠죠? 자, 우리 앞부분의 경우는요, 어느 반은 수업을 했던 내용이고, 그리고 어느 반은 아직 수업하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수업을 이미 한 반도 그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내용을 설명을 했을 때 얼굴에 물음표가 그려져 있었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자, 바로 여기 심화 및 보충에 있는 요 그래프 내용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그래프가 무엇이냐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주가 아니라 암흑에너지에 대한 내용을 배웠었죠. 그래서 암흑에너지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우주의 경우로 가속 팽창시키는 그러한 에너지고, 그 양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그래프가 요 심화 및 보충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암흑에너지와 이 우주 가속 팽창에 대한 그래프인데, 자, 요 그래프를 보기 전에 우주의 가속 팽창을 밝혀냈었던, 관측했었던 천체가 바로 1A형 초신성이었었죠. 자, 그래서 그 1A형 초신성의 관측 결과 값을 가지고선 어떻게 우주의 가속 팽창을 알게 됐는지의 내용이 여기 있는 요 그래프와 연관되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그래프의 가로와 세로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축은 적색편이라고 적혀 있죠. 적색편이는 람다분의 델타 람다를 적색편이라고 합니다. 언제 이걸 얘기를 했었냐면, 허블의 법칙에서요, 람다분의 델타 람다 곱하기 C는 후퇴 속도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거를 적색편이 혹은 Z값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적색편이가 요 값인데, 요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적색편이는 여기는 후퇴 속도랑 비례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가로축이 적색편이가 가면 갈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달리 얘기하면 가로축으로 가면 갈수록 바로 후퇴 속도가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세로축을 한번 볼게요. 상대적인 빛의 세기래요. 여기서의 상대적인 빛의 세기는 바로 겉보기 등급을 얘기를 합니다. 겉보기 밝기. 별의 진짜 밝기인 광도가 아니라요, 겉으로 보이기에 말하는 그 밝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요 겉보기 밝기의 경우는 뭐를 의미를 하느냐,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은 거리에 비례했습니다. 그래서 겉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러한 1A형 초신성의 경우에는 절대 등급이 항상 어떻다고 했었죠? 항상 같은 질량, 1.4 태양 질량에 해당하는 그 질량에서 폭발을 하기 때문에 절대 등급이 항상 일정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있는 겉보기 등급을 가지고선 거리를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겉보기 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거리가 먼 거고요. 즉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멀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위로 세로축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겉보기 밝기가 어두워지고 있죠. 요거는 거리와 연관되는 그러한 값인 거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먼 겁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당연히 어둡게 보이는 것이 멀리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그래프가 가로와 세로축을 한번 보았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후퇴 속도에 대한 거리 그래프 하면, 옛날에 한번 거리에 따른 후퇴 속도 그래프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허블의 법칙에서 요 그래프를 보았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B 부분이요, 만약에 이 거리에 따른 후퇴 속도를 구했을 때 팽창 속도가 일정할 때는 요렇게 그려진다 라고 그려놓은 겁니다. 그때는 요런 식으로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A랑 C라는 값이 있는데, A와 C는 어떤 값인지를 한번 봅시다. 자, 같은 적색편이, 그러니까 같은 후퇴 속도를 가진 시점에서 보면요, 자, 일정하게 팽창할 때는 요 정도의 밝기로 보인대요. 자, 그 다음에 여기 A라는 지점은 일정하게 팽창했을 때보다 더 어둡게 보이는 거죠. 즉 우리로부터 더 멀리 있다고 측정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 더 멀리 있게 관측되는 경우는 가속 팽창하는 우주일까요? 감속 팽창하는 우주일까요? 네, 그렇죠. 바로 가속 팽창하는 우주입니다. 그래서 가속 팽창하는 우주의 경우는 우리가 관측하는 그 거리보다 더 멀리 측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A의 경우가, 위에 있는 요 A의 경우가 가속 팽창하는 우주가 되는 거고요. 요 아래에 있는 C의 경우가 더 어둡게 관측되기 때문에 감속 팽창하는 우주가 되는 겁니다.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여기에 있는 A와 C의 경우를 가리고선 어떤 것이 가속이고 어떤 것이 감속인지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가속 팽창하는 우주는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보통 물질과요, 이거 암흑물질,
그리고 암흑 에너지, 구성 요소들을 다 포함하고 있을 때 가속팽창 우주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속팽창 우주 모델은 이러한 것들을 모두 고려한 그러한 모델이고요. 감속팽창에는 요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빠질 텐데 그게 무엇일까요? 그렇죠. 암흑 에너지겠죠. 그래서 보통 물질과 그리고 암흑 물질만 고려한 것이 바로 감속팽창 모델입니다. 우주 모델입니다. 물질. 왜냐면 암흑 에너지는 청력으로서 작용해서 가속팽창하도록 우주를 만들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1A형 초신성을 선생님이 초반에 얘기를 했었는데 1A형 초신성을 가지고서 우리가 우주가 가속팽창함을 알아냈죠. 그러니 1A형 초신성을 관측한 그 값은 A, B, C 중에서 어느 모델과 닮아 있겠어요? 바로 가속팽창하는 모델인 A 모델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실제로 자 여기 있는 그림을 싹 지워보면요. 여기 있는 요 점 찍어 놓은 게 바로 요 1A형 초신성을 관측한 자료인데 거의 A와 유사하게 이 점이 찍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총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는 약 138억 년 전에 빅뱅으로 탄생을 했었죠. 그 다음에 짧은 순간 안에 급격하게 팽창하는 급팽창의 경우가 일어났고요. 그 팽창 이후에 조금씩 속도가 감소하는 감속 팽창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암흑 에너지에서 다시 증가하기 시작을 했고 결국에 현재에는 가속 팽창하는 우주이더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를 지금 그림으로 나타낸 게 요 그림인데요. 지금 가로축의 경우는 시간이고요. 세로축은 우주의 크기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금 시간 세로 가로축으로 그리고 여기를 크기인 세로축으로 그린 그래프를 여기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시간에 따른 우주의 크기, 즉 거리 이러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요거를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요렇게 생겼죠. 지금 모양이 한쪽만 그린 겁니다. 자, 그래서 빅뱅으로부터 이제 우주가 출발을 했고 그 이후의 크기를 지금 대략적으로 나타낸 것인데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이때의 속도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우주 생성 초기에요. 요때 지점을 A라고 한번 더 봅시다. 그때의 이 그래프에다가 접선을 그리면 이건 뭐를 의미하죠? 수학 시간이나 물리 시간에 배우지 않았나요? 시간에 따른 크기 혹은 거리 그래프에다가 접선을 그리면 그 접선의 기울기가 뭐를 의미하죠? 그렇죠. 속도를 의미합니다. 속도. 그래서 A 지점의 경우에 속도는 요 정도 기울기인 거였고요. 자, B 지점의 경우는 속도가 자, 그림이 조금 이상하게 그려져서 다시 그렸습니다. 자, 똑같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A 지점의 경우가 접선이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 시간이 좀 흐른 후에 B 지점을 보면요. 접선이 이렇게 됩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됐죠? A에서 B로 넘어가면서 감소했죠. 즉, 속도가 감소한 겁니다. 감소 팽창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그림이 그냥 막 그려놓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 여기 보면요. 요렇게 동글게 모양이 이렇게 화살표가 그려져 있으면서 감속팽창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요 내용인 겁니다. 자, 조금 멀리 있었을 때 요 C 지점을 한번 볼게요. 좀 멀리가 아니라 지금 현재에 가까운 시간일 때요. 자, 이때가 C, 그때 속도가 C일 때의 속도가 요렇게 되고요. D일 때의 속도가 요렇게 됐다고 했을 때 기울기가 지금 어떻게 됐죠? 증가했습니다. 즉, 속도가 증가하는 가속 팽창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그림인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가속 팽창하는 우주를 지금 나타낸 겁니다. 가속 팽창하는 우주 그래프, 요 그래프를요. 조금 더 면밀히 한번 봅시다. 여기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아까 봤던 그 그래프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 오른쪽 날개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요 둘이 모양이 좀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의미하는 거는 똑같아요. 세로축만 지금 얘는 빛의 세기로 나타냈고 얘는 등급으로 나타냈을 뿐인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요렇게 얘는 곡선으로 나오고 직선으로 나올 뿐 똑같은 그림인 겁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면요. 여기 이거가 우주가 일정하게 팽창하는 경우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A, B, C 중에서는 B에 해당되는 거죠. 일정하게 팽창하는 요거랑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뭔가 점이 찍혀 있는데 요게 관측값과의 오차 범위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요거가 1A형 초신성의 경우를 관측한 거를 지금 나타낸 겁니다. 초신성. 그러니 이 1A형 초신성과 일치하는 것을 만약에 이렇게 선이 여기는 안 그려져 있지만 선을 그리면 이렇게 될 거고요. 얘의 경우는 여기에 있는 왼쪽에 있는 A, B, C 중에서 A에 해당되는 그래프겠죠. 왜냐하면 1A형 초신성은 가속 팽창하는 우주에 부합하는 그러한 결과값을 관측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속 팽창을 하는 우주 모델인 A와 같은 겁니다.
자, 아무튼 요 둘은 같은 그래프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요. 아까는 같은 적색 편일 때에 얘네들의 빛의 세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봤다면요. 이번에는 같은 빛의 세기일 때, 즉 같은 거리만큼 측정했을 때, 같은 거 빛을 통해서 측정한 거리를 비교했을 때,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을 때에 요 얘네들의 적색 편의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같은 거리일 때 A, 즉 가속 팽창하는 우주 모델과 만나는 요 적색 편의가요, 여기입니다. 요거를 Z 가속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자, 여기에 있는 요 C와 만나는 지점을요, Z 감속이라고 써두겠습니다. 그래서 가속 팽창할 때와 감속 팽창할 때의 적색 편의를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누가 더 큰가요, 그 값이? 그렇죠. 감속 팽창이 더 큰 겁니다. 여기서 좀 이상하죠. 감속 팽창인데 왜 적색 편의, 즉 후퇴 속도가 더 크게 나타날까?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거리가, 우리가 우주를 바라볼 때 우리로부터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다는 어떤 천체를 본다는 거는요, 과거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요, 자, 여기에 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로부터 어느 이렇게 뭐 은하의 경우가 떨어져 있는데, 이 은하로부터 약 100억 광년 떨어져 있다라고 봅시다. 100억 광년. 그러면 이 은하에서 출발한 빛이 우리 은하에 지금 현재 도달을 해서 관측이 되고 있는 건데, 이 빛의 경우가 출발해서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몇 년이겠어요? 100억 년 정도 걸리겠죠. 약 100억 년 정도 걸릴 겁니다. 즉 우리는 저 100억 년 전에 있었던 은하의 모습을 지금 현재 관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로부터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빛이 거기까지 우리한테 와서 도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니까, 이 시간이 있으니까 과거를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언제 선생님이 설명을 했냐면 퀘이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퀘이사가 우리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전에 과거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아무튼 여기로 넘어와서 다시 돌아와서 한번 봅시다. 지금 그러니까 A와 B라는 애에 요 관측하고 있는 요 정도 거리에 있는 A와 B를 관측한다는, A와 C 모형에서의 이 1A, A와, 그러니까 요 정도 거리가 떨어진 천체를 관측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과거를 본다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왜 꺼냈는지 한번 얘네들이 왜 그렇고 이런 결과값이 나왔는지 한번 봅시다. 자, A, 즉 가속 팽창하는 우주 모델의 경우는요, 과거의 후퇴 속도와요, 그리고 현재의 후퇴 속도를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언제가 더 빨라야 될까요? 그렇죠, 현재겠죠. 과거에서부터 현재로 오면 올수록 속도가 빨라져야지 요거가 이게 가속 팽창이 될 거 아닙니까? 반면에 감속 팽창을 비교를 하면요, 후퇴 속도, 즉 팽창 속도가요, 과거랑 현재를 비교하면 언제가 더 빠르겠어요? 과거가 더 빠른 겁니다. 현재보다 과거가 빨라야지 점점점 오면서 느려지면서 감속 팽창을 하는 거잖아요. 자, 현재의 팽창 속도는 같습니다. 지금 측정되는 현재의 팽창 속도는 같은데, 그럼 과거에서의 팽창 속도를 비교를 해보면요, 지금 가속 팽창과 감속 팽창하는 경우 어느 때가 더 후퇴 속도, 팽창 속도가 더 빠를까요? 감속 팽창할 때인 겁니다. 감속 팽창할 때 더 이 후퇴 속도가 빨라야지 빠르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여기 있는 감속 팽창할 때의 적색 편의가 더 큰 것이죠. 요 내용이 되게 어렵죠. 요 그래프를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석하는 거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 요게 퀘이사가 아니라 1A형 초신성에 의해서 관측된 값이고요. 여기 일정하게 팽창할 때입니다. 지금 둘의 적색 편의를 비교를 하게 되면요, 일정하게 팽창할 때가 가속 팽창할 때보다 더 적색 편의가 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이유도 여기 방금 설명한 내용과 같은 의미인 겁니다. 자, 원크를 시작하자마자 지금 요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어려운 내용부터 해서 여러분들 갑자기 사기가 확 낀 거는 아닌지 걱정스럽네요. 자, 다음 마지막 쪽 이제 드디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우주 모형과 우주의 미래, 요 내용인데, 자, 여러분들 마지막 쪽 87쪽입니다. 표준 우주 모형의 경우는 무엇이냐면요, 지금까지의 모든 이론, 급팽창 이론부터 해서 빅뱅, 가속팽창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시킨 최신 우주 모형을 표준 우주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과학자들이 우주의 미래를 예측을 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현재 우주가, 우선 먼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평탄하다고 합니다. 평탄하지만 요거 우주의 평탄성 문제 얘기하면서도 선생님이 한번 설명했던 거예요.
이렇게 평탄하지만 많은 양의 암흑 에너지가 우주를 가속 팽창하기 때문에 우주는 앞으로 가속 팽창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에 대한 이해가 더 가능해질 때까지는 정확한 모습이 더 밝혀질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요. 우주의 요 평탄하다? 요 곡률? 이런 내용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한번 볼 건데, 이거를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이 바로 러시아의 수학자인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입니다. 프리드만이 3가지의 우주 모형을 제시를 했는데 한번 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주가 평탄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우주가 평탄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주의 곡률은 어떻게 따지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볼 겁니다. 그게 바로 요 프리드만의 우주 모형 내용인데 별표를 하나 치도록 할게요. 과거에 러시아의 수학자였었던 요 프리드만의 경우가요, 얼마나 과거냐면요, 암흑 에너지조차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의 과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의 경우가 우주의 밀도에 따른 우주의 모형을 다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3가지 모형을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열린 우주 모형, 두 번째 닫힌 우주, 마지막으로 평탄한 우주입니다. 요 3가지 모형을 뭐에 따라서 구분을 하냐면요, 바로 우주의 밀도에 따라서 우주의 이러한 곡률의 경우가 결정된다. 수축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래에 수축할지, 팽창할지 그 여부까지도 결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밀도를 가지고선 알아냈냐면요, 임계밀도라는 일단 요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임계밀도와 실제 우주의 밀도를 비교했을 때 그 대소를 통해서 얘네들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임계밀도라는 건 뭐냐면요. 자, 여러분 임계점을 돌파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지 않았나요? 임계밀도는요, 우주의 팽창의 경우가 계속 일어나는데 그 팽창 속도가 점점 감소를 하다가요. 자, 시간에 따라서 요 팽창 속도가 점점 감소를 하다가 아예 0이 되지는 않고 아슬아슬하게 계속 팽창을 하는 요러한 상태일 때 우주의 밀도를 임계밀도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학에서 극한값 배우잖아요. 0에 수렴을 하는. 자, 이런 극한값과 비슷한 개념인 겁니다. 0으로 수렴을 하지 0이 되진 않는 그때 상태의 밀도를 임계밀도라고 하고요. 그때의 밀도가 달리 얘기하면 평탄우주일 때의 밀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탄우주일 때는 앞으로 팽창의 경우가 점점 속도가 감소하다가 0으로 수렴을 하지만 아예 0이 되진 않는, 그래서 결국에는 영원히 팽창을 하는 그때의 우주를 평탄우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모형 우주들은 어떻느냐? 자, 열린 우주부터 보면요, 열린 우주는 우주의 밀도가요, 임계 밀도보다 작을 때를 열린 우주라고 합니다. 열린 우주의 모양을 보면 요런 식으로 생겼는데, 마치 여러분들 말 탈 때 안장 있죠? 그 안장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말안장 모양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닫힌 우주의 경우는요,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클 때인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구의 형태로 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닫힌 우주인 겁니다. 이렇게 말한장 형태의 이러한 곡률을 가진 것을 우리가 음의 곡률을 가졌다라고 정의를 하고요. 닫힌 우주의 경우에는 그 반대로 안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곡률이잖아요. 요거를 곡률이 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평탄 우주의 경우에는 곡률이 없는 제로인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밀도에 따라서 이러한 모양이 띄냐면요. 자, 열린 우주의 경우에는 우주의 밀도를 다 더했을 때 이러한 이 임계 밀도보다는 작은 거죠. 그래서 우주의 평균 밀도가 어느 정도 밀도가 높으면 그 물질이라든가 이런 밀도가 많다는 거고, 인력이 그만큼 작용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인력의 경우가 적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경우가 아까 임계 밀도가 겨우겨우 팽창할 정도의 밀도라고 했었는데, 그거보다도 밀도가 작으니 결국에는 팽창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 영원히 팽창을 하는 그러한 모델이 바로 열린 우주 모델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곡률의 경우가 이렇게 퍼지는 듯한 모양인 거고요. 자, 닫힌 우주의 경우는요, 오히려 그 반대인 겁니다. 이 임계 밀도보다 밀도의 경우가 크기 때문에 그 인력들에 의해서 서로 결국에는 점점 팽창 속도가 느려지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런 팽창 속도가 감소하다 못해 아예 크기가 수축하게 되고, 결국에는 크기가 감소해버려서 나중에 우주의 경우 미래가 이 하나의 점으로 모일 것이다. 요것을 대폭발의 반대인 대함몰 혹은 빅뱅의 반대인 빅크러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는 거죠. 평탄우주는 아까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점점 감소하다가 0으로 수렴해서 영원히 팽창을 할 거다 라는 궁극의 운명을 가진 거죠. 자, 그런데 요 궁극의 운명, 그러니까 앞으로 우주의 미래를 예측하는 거는 좀 해석에 여러분들이 유의를 해야 될게요. 이 프리드만의 우주 모형은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궁극의 운명은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이러한 운명일 것이다라고 예측한 것이지,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게 될 경우에는 요거를 요 식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얘네들의 경우를요, 다른 그림으로 보면 요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이거든요. 시간에 따른 우주의 크기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지금 점점 시간에 따라서 늘어나다가 결국에는 점점 크기가 줄어들어서 결국엔 다시 하나의 점으로 모일 것이다. 무슨 우주예요? 닫힌 우주입니다. 자, 요 그래프 보고선 무슨 우주인지 여러분들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점점 팽창을 하다가 계속 팽창을 하는데 요 팽창의 경우가 거의 속도가 0에 도달을 하는, 하지만 아예 0이 되진 않는 이러한 상태를 이어가는 게 평탄우주 모형이고요. 계속 영원히 팽창을 하는 요것이 열린 우주 모형인 겁니다. 자, 요 그래프를 가지고서 우리가 뭘까지도 알 수가 있냐면요. 바로 우주의 나이까지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로부터요. 지금 여기가 현재잖아요. 그럼 닫힌 우주의 경우는 우주의 출발점이 여기기 때문에 요만큼이 우주의 나이인 거예요. 평탄우주일 때 우주의 나이는 요 정도가 되는 거고요. 열린 우주는 이만큼이나 되는 거죠. 어떤 우주 모형으로 따졌을 때 우주의 나이가 가장 길게 측정이 되나요? 가장 많이 측정이 되나요? 열린 우주인 거죠. 그래서 열린 우주일 때 우주의 나이가 가장 많고요. 자, 그 다음 가장 적은 것이 닫힌 우주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이 되는 것이 평탄우주 모형인 겁니다. 자, 그런데 현재 우주는 어떤 우주 모형에 해당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평탄우주 모형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지금 현재 우주의 밀도를 다 더해서 측정을 한 것은요, 임계 밀도와 일치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밝혀낸 거죠. 자,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면요, 우리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밀도에는요, 물질 밀도라는 것이 있고 암흑 에너지 밀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물질 밀도라는 것은 암흑 물질 그리고 보통 물질을 합쳐서 물질 밀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암흑 에너지 밀도는 말 그대로 암흑 에너지 밀도인 겁니다. 얘네들의 밀도를 각각 측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임계 밀도와 비교했을 때의 물질 밀도, 그리고 임계 밀도와 비교했을 때의 암흑 에너지 밀도를 측정을 해봤더니요, 요 물질 밀도가 이 임계 밀도와의 그 비가 0.3 정도, 약 0.3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암흑 에너지 밀도가 약 0.7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요 두 값을 더하게 되면요, 임계 밀도 그리고 물질 밀도 더하기 암흑 에너지 밀도는 1이 되게 되죠. 즉 전체 우주의 밀도가요, 여기에 있는 임계 밀도랑 같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주의 경우는 이렇게 평평하게 공률이 0인 상태로 관측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현재 우주가, 궁극의 미래가,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미래가 점점 이 팽창 속도가 감소하다가 막 0으로 수렴한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가속 팽창한다고 했었잖아요.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프리드만의 우주 모형이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은 우주 모형인 거고요. 우리 우주는 지금 암흑 에너지를 고려를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최근 관측 결과를 다 이제 총집합해서 정리를 해보면요, 우주는 일단 평탄합니다. 즉, 요 공률의 경우가 0인 거고요. 전체 우주의 밀도와 임계 밀도가 같은 겁니다. 그렇지만 암흑 에너지 밀도까지 같이 더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가속 팽창하고 있다. 거기다가 더해서 가속 팽창하고 있다. 요 암흑 에너지에 의해서 가속 팽창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우주의 경우가 팽창 속도가 증가하는 것은 청력이 계속 작용하는 것이고, 이는 암흑 에너지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암흑 에너지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잠깐 이 과학사적인 내용을 조금 더 하면요, 과거에 사람들이 암흑 에너지를 발견하기 전에는요, 암흑 물질도 몰랐을 때, 이 보통 물질만 알았을 때 있잖아요. 이 보통 물질의 밀도가 전체 우주의 밀도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요 프리드만의 우주 모형과 한번 우주 모형에서 설명을 하는 임계 밀도와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지금 우리가 보이는 보통 물질만의 밀도로 밀도만으로 봤을 때 그게 우주의 전체 밀도라고 했을 때는요, 지금 현재 우주의 경우가 평탄하다는 것을 설명을 할 수가 없었겠죠. 왜냐면 보통 물질만의 밀도와 여기에 있는 임계 밀도가 같을 리가 전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아까 예전에 선생님이 설명했었던 평탄성 문제랑 같은 얘기인 거고요. 결국에는 나중에 암흑물질이라든가 암흑에너지 같은 것들이 밝혀지면서 그 밀도까지를 다 더했더니, 우리가 말하는 이 프리드만에서 설명을 하는 요 임계 밀도와 일치하더라. 그래서 우리 우주가 평탄하다라는 것을 설명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까지, 이게 과학사적인 내용까지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그래프는요, 아까 봤었던 요 그래프, 이 그래프에다가 가속 팽창하는 우주까지를 다 더한 그런 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게 지금 가속 팽창하는 우주의 모형이고요. 요거는 우리 아까 봤었던 점점점 우주의 크기, 시간에 따른 우주의 크기가 일치하는 그 그래프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요, 현재로부터의 우주의 요 나이를 계산을 해보면요, 결국에는 우주의 나이가요, 아까 했었던 요 닫힌 우주, 평탄 우주, 열린 우주로 했을 때의 나이보다도 가속 팽창 우주로 측정했을 때 우주의 나이가 훨씬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조금 더 면밀히 한번 봐봅시다. 자, 요거는요, 평탄 우주 모형일 때 시간에 따른 우주의 크기고요. 요거는 팽창 속도가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의 그 시간에 따른 우주의 크기고요. 자, 요거는 우주가 가속 팽창할 때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접선의 기울기는 아까 선생님이랑 같이 했었던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는 걸 보고선 가속 팽창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자, 요거는 닫힌 우주, 평탄 우주, 열린 우주까지 다 합쳤을 때이고요. 지금 현재의 경우는 요 시점에 해당을 한다더라. 뭐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 프리드만의 우주 모형에 대한 내용을 학생들이 좀 개념 자체를 좀 어려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를 막상 풀면요, 문제는 또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요 프리드만의 우주 모형 부분 내용은요, 문제를 한번 꼭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수특에도 문제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요 밀도, 임계 밀도와의 관계만 잘 기억을 해두면 웬만한 문제는 다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선생님하고도 요 관련된 문제 풀어볼 거니까 여러분들 꼭 수특 한번 풀어보면서 적용하는 시간을 꼭 적용을 혼자서 스스로 꼭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있다면 쌤한테 와서 꼭 질문하도록 하세요.